네, 이번 시간 부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채 정의가 교재 65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부채는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과거죠.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회사 비품을 외상으로 사왔다라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자,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다. 즉, 우리 회사가 그 외상금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이러한 외상금을 갚아야 되는, 즉 우리가 비품을 구입했으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채를 미래에 자원의 유출, 즉 우리가 요거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 인식은 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나갈지 모른다라고 하면 회계 처리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부채를 갚아야 될 그 의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우에 부채를 인식한다라는 인식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부채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자, 이런 부채 종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교재 65페이지 보시면 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래서 몇 년 기준이다? 1년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면 유동부채, 1년 이상은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이고요. 유동부채는 여러분들 자, 외상매입금, 지급원 요거는 우리가 묶어가지고 뭘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매입, 채무. 자, 이렇게 매입 채무뿐만 아니라 미지급금, 선수금, 가수금, 단기차입금 등등등 우리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금, 우리가 1년 이상 갚아야 되는 그런 돈 빌린 거,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사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러한 비유동부채 중에서는 지금 사채라는 얘기가 나왔죠. 사채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어 하실 거예요. 자, 회사에 장기간 자금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자, 회사, 즉 발행자가 약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에 지난 후에 원금을 상환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사채라는 얘기를 들으면 왠지 뭐 사나머니나 그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회사채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는 개인적인 그런 뜻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의 사자다. 그래서 회사가 발행한 그러한 채무 증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회사가 발행하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액면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자,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원금을 갚아야 된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사채에 대해서 자세히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우리가 부채를 배우는 김에 우리가 실무 관련한 분계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실무 가면 분계를 할 줄 알아야 그거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교재 250페이지 실무 파트고요. 자, 11월 10일 날 새로 구축한 생산 라인에 대한 교육을 자, 생산부서에서 실시하였다. 강의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였고 자, 강사료는 2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세금 6만 6천 원 요거는 뭐예요? 원천징수죠. 자, 원천징수. 그래서 자, 요 금액,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요 거래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일단은 우리 강사료 자체가 나가잖아요. 우리 회사에 강사를 모셔서 그 강사가 직원들을 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육훈련비라는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비용의 금액은 이 강사료 총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즉 200만 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라고 되어 있는 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어느 파트 직원들이다? 생산부서 직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원가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건 실무에서 500번대 코드 번호를 사용한다라는 거 지금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 비용이 200만 원 발생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현금 200만 원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뭘 제외하고 지급해요?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통장에 써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한 요 세금 66,000원 있죠. 요거를 우리는 예수금, 우리가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요 금액 빼고 나머지만 주고 요 금액을 우리가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있는 게 이제 회사 돈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달에 대신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예수금은 부채다라는 것이죠.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 배우는 김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분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동부채의 계정 과목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보시면 매입채무는 자,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맞죠?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은 자, 수주공사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요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 차월가 자, 1년 이내 상환할 차입금으로 한다라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자, 여기서 틀렸네요. 일단 우리 미지급금이라는 거는 상거래가 아니고 상거래 이외의 거래죠. 상거래 이외의 거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1번 보시면 사채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자, 그 다음에 당좌 차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찾는 거잖아요. 자, 일단 우리 사채 같은 경우에는 비유동 부채라고 우리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은 당연히 장기짜니까 비유동 맞고,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요거는 우리가 이따가 바로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비유동 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따 자세히 보기로 하고, 당좌 차월은 자, 단기 차입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유동 부채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비유동 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이렇게 우리가 유동 부채냐 비유동 부채냐 분류를 하는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번 사채 비유동이고, 장기 차입금 당연히 비유동,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비유동이라고 아까 했고요. 자, 지금 이거 4번 보시면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조금 낯선 계정 과목이 보이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제목 자체에서 자, 장기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비유동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장기자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에 유동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2년 안에 갚겠습니다 라고 돈을 빌렸어요. 자, 그러면 그거 2년 안에 갚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비유동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장기 차입금이라는 이러한 부채로, 비유동 부채로 인식을 해놨다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이제 보고기간 말,
즉 12월 31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라면 이 보고기간 말에 이제 우리가 2년이 다 달아서 예를 들어 이 보고기간 말로부터 10월 31일까지 갚아야 된다라고 이제 도래가 됐을 때, 즉 1년 이내로 도래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차입금이라고 당초에 인식했던 것을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새로운 부채로 대체 분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쓰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즉 요거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그러한 부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유동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 봤고요. 자, 퇴직급여 관련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실무 파트에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재 251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 때 요거 보셨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요거는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비유동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을 할 때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요거를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우리의 부채를 계속 정립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목돈이 나갈 때 그 모아놓은 돈에서 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이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얘기고요. 자, 일단 두 번째 보시면, 자,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분계를 처리하느냐.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즉 우리가 지금까지 매년마다 모아놨던 그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우선 상계하고, 그래도 우리가 돈이 모자란다 했을 때는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나머지를 메꾼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분계를 예로 볼게요. 자, 공장 생산직 직원의 퇴직금 400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에 자, 차액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천징수 세액은 퇴직소득세 10만 원과 지방소득세 1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 총 얼마 예수했어요? 10만 원 더하기 1만 원, 11만 원 제외하고 그것 빼고 나머지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분계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쉬운 것부터 하면 우리가 이 퇴직금, 즉 400만 원 요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내야 되는, 지급해야 되는 돈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 원천징수된 금액 11만 원 있죠? 요거를 우리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유동부채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즉 우리 400만 원 빼기 요 원천징수 한 거 빼면 우리가 389만 원을 우리가 통장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자, 뭐부터 없애줘라? 우리가 지금까지 정립해 놓았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부터 먼저 없애주고, 그래도 돈이 모자란다. 지금 300만 원이 잔액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 잔액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없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자라는 거 100만 원은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00번대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제조 공장 생산직 직원이기 때문에 500번대라고 괄호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부터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만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실무 분계하실 때, 입력하실 때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고 많으셨고, 자, 부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